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포토샵 기본 기능 두 번째 시간을 7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고 그 새로운 도화지에 그 사각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잡고 선택 영역에 패더 값을 줘보기도 하고요. 다음에 선택 영역을 인버스 반전시켜 보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부분을 갖다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이용해서 다양한 선택 영역을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잡은 다음에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이동 툴 시켜보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선택 툴 중에 사각 선택 툴 말고 원형 선택 툴, 싱글, 올가미, 다각형 선택 툴을 살펴볼 거고요. 돋보기, 핸드 툴 등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에 드로잉 툴도 살펴볼 거고 작업 순서 변경하기,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올가미, 다각형 선택들을 살펴볼 텐데요. 사각 선택들 이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선택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각 선택들하고 똑같은 녀석인데 모양만 다른 거겠죠. 그래서 사각 선택들은 이렇게 사각형 선택을 해주는데 원형 선택들은 말 그대로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툴 묶어서 한 번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자, 7번 예제를 열게요. 자, 이제는 딱 예제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뭔지 아시겠죠? 패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에서 공인데요. 네, 요거네요. 자, 요걸 열어서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사각 선택을 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하면 사각 선택이 됐어요. 그죠? 자, 패더 값이 들어가 있네요. 0으로 바꾸고요. 자, 근데 여기 사각 선택툴을 좀 오랫동안 클릭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숨은 선택툴이 더 있어요. 자, 요 동그라미 있는 거 얘가 바로 원형 선택툴입니다. 원형 선택툴은 사각 선택툴하고 사용 방법 똑같아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잡고요. 선택 영역 안쪽에서 클릭 앤 들어가면 선택 영역 이동, 바깥쪽에서 클릭하면 선택 영역 해제. 사용 방법 똑같은데 단지 모양만 동그라미인 거죠. 자,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할 때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정원이 선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정원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타원이 또 있어야 되죠. 자, 새로운 선택 영역을 잡을 때 합집합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합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복수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 델리트 이용해서 지워볼게요. 지우면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고요. 선택의 해제는 빈 공간을 한번 쿵 클릭해도 되는데 단축키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갈게요. 작업하시다가 선택 그 작업이 다 끝났다. 선택을 해제해야 돼요. 그러면 빈 공간 한번 쿵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D 이용해서 선택을 해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뽀샷이 들어가 있네요. 뿌옇게. 그러면 패드값 들어간 거 있죠? 패드값 한 10만 줘볼까요? 그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다음에 합집합 이용해서 이렇게 납작한 원 마찬가지로 델리트 누르면 패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포샤시하게 날려가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을 이렇게 그 하나씩 하나씩 움직였네요.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도화지 하나 꺼내서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화지 꺼냈고요. 자, 공이 어디 있을까요? 축구 갖고 해볼까요? 자, 축구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축구공만 옮겨야 되니까 원형 선택 툴 갖고 하면 되겠죠. 자, 원형 선택 툴 갖고 하는데 아까 Shift 키 누르면 정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Shift 말고요. 어떤 게 또 있냐면 키보드에 Alt 키 있습니다. Alt 키 누르고 클릭 앤 들어가면 클릭한 점이 원형 선택대의 정중앙이 될 수가 있어요. Alt 키 안 누르면 클릭한 점 좌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선택형이 따라오죠. 이게 아니라 Alt 키를 누르면 클릭한 점이 선택형의 중앙이 됩니다. 그러면 공 중앙인 부분에서 Shift와 Alt를 다 누르고 클릭 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원으로 중심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정원이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방향 선택키 가지고 약간
조정을 할게요. 선택 영역. 네, 세밀하게 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피 앤 페스트죠. 또는 무브 툴, 이미지 동투 가지고 옮기시면 이렇게 이미지 옮길 수 있겠습니다. 자, 패더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뿌옇게 왔네요. 자, 패더 값을 없애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패더 값 빵을 주고 할게요. 다시 선택. 그다음에 옮기고, 자, 무브 툴 갖고 클릭 앤 들어가면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을 보면 야구공, 농구공, 축구공 여러분들이 다 선택해서 옮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싱글 툴인데 이건 뭐냐면 1픽셀, 세로든 가로든 1픽셀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적당한 그림을 아까 요거였죠, 농구공. 자, 꺼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사각 선택툴과 원형 선택툴은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선택량의 면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싱글 로우, 싱글 컬럼, 가로 1행, 세로 열을 선택하는 건데 얘는 그냥 클릭하면 무조건 드래그를 하던 안 하던 무조건 어떻게? 1픽셀, 좀 크게 확대해 볼게요. 1픽셀, 가느다란 1픽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싱글 컬러는 뭐겠어요? 그럼 세로만 선택하는 거 있죠? 세로만. 그죠? 그래서 세로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결과물 보면 아이고. 네, 이런 타일 작업이 되어 있네요. 타일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합집합 타일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합집합해야겠죠? 그래서 대략 눈짐작으로 이렇게 선택을 계속 해 나갈게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기능들이니까 다음에 선택 툴 바꿔야 되겠죠? 가로 선택을 하는 거로 바꾸시고요. 마찬가지로 합집합. 자, 너무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크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이 됐죠. 이렇게 분명히 1픽셀.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기능이지만 한번 그냥 따라해 봅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보면 레이어 팔레트가 있는데요. 레이어 팔레트 위에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에 새 문서 만든 레이어가 있어요. 자, 얘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림판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하얀색을 제가 가득히 채우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선택 영역에 색을 채워 넣을 때는 에디트에 fill이라는 명령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나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우겠다. 그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우겠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냐면 툴박스 맨 밑에 보시면 그림판이 두 개 있는데 앞쪽에 있는 게 포그라운드 컬러고요. 뒤쪽에 있는 게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얀색을 칠할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칠해야겠죠. 그래서 난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서 칠하겠다. 그다음에 OK를 해볼게요. 자, 좀 크게 확대해 보면 다시요. 자, 필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칠하겠다. 자,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 이거는 체크를 좀 풀게요. 풀고 오케이 해봅니다. 그러면 하얀색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다음에 또 그림판을 하나 새로 만들어 갔고요. 선택 영역만 방향키 이용해서 살짝 옮길게요. 살짝 옮기시고 이번에는 검정색을 한번 칠해봅니다. 에디트에 필 들어가서 이번에는 포그라운드 컬러, 검정색이 포그라운드 컬러죠.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D 이용해서 선택 영역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타일 모양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겠죠. 자, 레이어 기능이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간 이유는 레이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한 장을 활례를 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무작정 따라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올가미 툴하고 다각형 툴이 있는데
자, 올가미와 다각툴도 다각형 선택 툴도 선택 툴의 일종입니다. 근데 요런 거를 빵 같은 거 이런 거를 선택을 할 때 얘는 사각 선택 툴 갖고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원형 선택 툴 갖고 선택할 수도 없겠죠. 그럴 때 이용되는 선택 툴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일단 도화지를 하나 꺼내야 되겠죠. 하얀색 도화지네요. 자, 600에 600. 600에 600을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빵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고요. 하나. 여기도 있고. 이 두 개만 해볼까요? 자, 빵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빵을 옮겨야 되는데 사각이나 원형 갖고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라쏘툴하고 폴리건 라쏘툴이 있어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그냥 올가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올가미 툴입니다. 사용 방법은 올가미 툴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부분 갖다가 그냥 쭉 클릭 앤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선택 영역이 잡힐 수가 있어요. 선택 영역이 잡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옮기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라쏘 툴이라는 게 있고요. 선택 해제는 똑같아요. 컨트롤 D 누르시면 선택 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안쪽에서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선택 영역 이동 가능하겠고요. 자, 다음에 라쏘 툴 아래쪽에 보면 폴리건 라쏘 툴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라쏘 툴하고 똑같이 올가미 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각이 있는 거예요. 사용 방법이 라쏘 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클릭을 해서 쭉 그려나가는 거였죠, 이렇게. 그죠? 자, 하지만 폴리건은 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모서리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클릭이에요. 요거 해볼까? 치즈 해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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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면 클릭하는데 꼭지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선택이 잡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옮기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쉽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거 라쏘 툴 갖고 한 거겠죠? 라쏘 툴, 다 라쏘 툴. 그다음에 이것도 라쏘 툴 갖고 한 거겠죠? 라쏘 툴 가지고 선택 영역 잡을 수 있고 폴리건 라쏘 툴 가지고 각진 부분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유 값이 하나 아까 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할 때는 라쏘 툴보다 당연히 이거는 각이 있는 거니까 폴리건 라쏘 툴 갖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건 라쏘 툴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우유 패키지만 선택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는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그래서 원형, 싱글, 올가미, 다각형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해 주시고요. 폴리곤 다각형 선택툴 가지고 이게 폴리곤 갖고 이용한 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옮기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다각형 선택툴 갖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인버스 시켜서 바깥쪽으로 선택력을 잡은 다음에 델리트 이용해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디지털 시계 만들기인데요. 자, 제가 요거 간단하게 두 글자 정도만 한번 해보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서 일단 도화지를 꺼내야 되겠죠. 도화지를 꺼내고요. 네, 여기다가 폴리건 라소트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 필 명령, 에디트의 필 명령을 이용해서 색을 채우는데,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좀 바꿀게요. 컬러를 바꿀 때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를 만약에 녹색이 필요해요. 그러면 녹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색상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색상을 선택하고 이쪽에서 명도 조정, 여기서 채도, 고채도, 저채도를 다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녹색을 선택을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녹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에디트의 필에 들어가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나는 사용을 하겠다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폴리곤 라소 툴 가지고 또 다른 모양을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핑크색이 필요해. 그러면 핑크색을 또 찍으시면 되겠죠. 피커니까 바로 그냥 찍기만 하면 색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또 에디트에 필 들어가서 또 포그라운드 컬러 오케이. 됐죠? 자, 선택 해제 컨트롤 D 이용해서 선택 해제 하시고요. 타입 툴 가지고 타입 툴 보면 옵션에 이렇게 색상을 글자 폰트의 색상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하얀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네, 하얀색 바꾸시고 여기다가 숫자 2를 입력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텍스트 툴은 일반 어도브 프로그램과 똑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텍스트의 모양을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PC에 선택되어 있는 텍스트가 다르겠죠. 폰트가 다르겠죠. 그래서 폰트의 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폰트 선택을 하시고요. 저랑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에 또 글자 선택을 해서 20 공자 입력을 해볼게요. 너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줄이고요. 다음에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각형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쭉 완성을 해보세요. 잘 안 되더라도 지금 많은 것을 우리가 레이어 이런 걸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폴리곤 라소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한 번씩 예제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돋보기와 핸드 툴인데 이거는 실제로 뭔가 드로잉을 하거나 이미지를 편집해 주지는 않아요. 단지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는 이 이미지를 조금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돋보기 툴 가지고 돋보기 툴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점점 커집니다. 실제 이미지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단지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사이즈만 커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커지게 하고 세밀하게 보다가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손바닥 툴 가지고 핸드 툴이라고 합니다. 이 손바닥 툴 가지고 클릭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다가 다시 또 축소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축소할 때는 돋보기 툴을 이용하는데 돋보기 툴 그냥 클릭하면 확대된다고 그랬죠.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 돋보기에 표시되어 있는 플러스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작업을 하다가 이런 툴들을 계속 바꿔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미지 조금 키우거나 이미지 옮길 때 다시 핸드 툴이나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하면 작업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어떠한 다른 툴이 선택되어 있을 때 난 이 이미지를 약간 키우고 싶어요. 돋보기로 확대하고 싶어요. 그럴 땐 키보드에 컨트롤 컨트롤하고 가장 긴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그 순간만 누르고 있는 순간만 돋보기 툴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확대되고요. 축소의 기능은 이 상태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Alt 키까지 같이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Alt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렇게 빼기 축소하는 기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돋보기가 그렇게 확대한 다음에 손바닥 툴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손바닥 툴은 가장 긴 스페이스바만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손바닥 툴을 바뀌고 여기서 여러분이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이미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위치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바는 손바닥 툴, 돋보기는 컨트롤 스페이스, 다음에
축소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이렇게 세 가지 단축키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의 편의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로잉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작업 순서 변경도 남았네요. 예, 작업 순서 변경과 드로잉 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잡에서 제공하는 드로잉 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브러쉬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다양한 드로잉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작업 분야에 따라 드로잉 툴이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의 작업자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아무거나 새로운 도화지 하나 꺼내볼까요, 그냥?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자, 꺼냈습니다. 자, 여기서 드로잉 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브러쉬 툴 상자를 보면 여기 브러쉬 툴이 있어요. 자,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고 드로잉을 할 때 일단 포그라운드 컬러에 내가 드로잉하고자 하는 색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빨간색으로 하겠다, 파란색으로 하겠다, 노란색으로 하겠다 색을 지정을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드로잉을 한 게 아니라 옵션에 가서 브러쉬의 종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소프트한 브러쉬도 있는가 하면 약간 하드한 브러쉬도 있고요. 이런 단풍잎 문양의 브러쉬도 있고 별 반짝반짝거리는 문양의 그 브러쉬도 있고 다양한 브러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브러쉬를 가지고 실제로 드로잉하면 클릭 앤 드래그만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드로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동그라미 같은데요. 이런 거는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드로잉이 되기도 하고요. 자, 처음에 브러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톱니바퀴 설정에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솔티드 브러쉬부터 시작해서 웹 미디어 브러쉬까지 다 브러쉬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아무거나 한번 꺼내 볼게요. 꺼내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추가해서 미리 어도브에서 만들어 놓은 브러쉬 모양으로 우리가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브러쉬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브러쉬의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사이즈 값이 있죠. 어떤 브러쉬 선택하고 나서 나는 큰 거 원해요. 152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브러쉬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야, 나는 조그만 브러쉬를 원해. 그러면 사이즈 값을 줄여주시면 조그만 가느다란 브러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은 포그라운드 컬러에 지정이 돼요. 다시 여기서 색상 바꿔보면 이렇게 다른 색으로도 드로잉이 되고요. 자, 단축키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면 브러쉬의 크기를 작업하다가 보면 이렇게 가서 꼭 사이즈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슬라이드 막대로 이동을 해서 조정하기가 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드로잉을 하시다가 키보드 엔터키가 있어요. 키보드에 보면 엔터키 위에 보시면 열린 대괄호, 닫는 대괄호 그 키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키를 이용해서 열린 대괄호를 누르시면 점점 좀 작아지고요. 닫는 대괄호 누르시면 점점 커집니다. 브러쉬의 크기.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브러쉬의 크기와 크기를 설정해서 자유롭게 드로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알아볼까요? 단풍 모양인데 단풍 모양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그 브러쉬 팔레트라고 하는데 이 브러쉬 팔레트 옆에 보시면 이런 모양 있죠. 그죠? 이 모양을 토글 브러쉬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클릭을 하면 브러쉬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표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캐터 부분에 체크되어 있죠. 스캐터 부분에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브러쉬가 쭉 브러쉬 된 게 아니라 스캐터 흩뿌리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미술 시간에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도화지에 흩뿌리는 거, 막 마구마구 막 그냥 대충 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브러쉬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종류는 무지 많고 브러쉬의 그 옵션도 무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기에 있는 브러쉬의 종류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대략적인 기능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하게 많이 써보면서 본인에 맞는 브러쉬를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고요. 한 번씩 이런 거 찾아보세요. 브러쉬 모양. 이런 거 이용한 거겠죠. 이런 거. 그렇죠? 스캐터 부분 그 토글 패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펜 툴인데요. 자, 브러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면이 부드러워요. 소프트해요. 물론 여기서 하드 값을 갖다가 높이면 딱딱해지긴 해요. 딱딱해져도 완전히 딱딱하진 않죠. 그죠? 자, 근데 브러쉬 툴은 이런 약간 소프트한 느낌의 그 느낌이 있는 툴이고요. 브러쉬 툴 밑에 숨어있는 툴로 펜 툴이 있어요. 펜 툴은 펜 팔레트를 딱 열어보면 다 날카롭죠. 표면이. 소프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얘는. 그죠? 그래서 얘 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무조건 딱딱한 선, 날카로운 선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이점 알아주세요. 브러쉬는 부드러운 거, 펜 툴은 날카로운 선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로잉 툴로 폴라로이드 만들기. 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빠른 시간에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하나 열었고요. 여기다가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사각형이니까 사각 선택 툴과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채워요. 필 채우는데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 하얀색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채우겠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 하나 꺼내서 요거 꺼낼까요? 네, 꺼내서 자, 요만큼의 나는 사진을 원해요. 요만큼. 요거 선택을 잡고 이 선택 영역을 안쪽에서 이동하면 이동된다 그랬죠. 자, 이동될 때 다른 파일로도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쭉 가져올게요. 네, 됐죠? 네, 적당히 맞추시고 자, 요 선택된 부분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죠, 이제. 그러면 툴을 바꿉니다. 이미지 이동 툴로 바꿔서 클릭 앤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히 위치를 하면 폴라로이드 느낌의 사진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자르는 거죠, 이제. 자, 이만큼 해서 나는 이 부분 잘라낼 거야. 델리트. 또 이 부분 선택하고 델리트 지우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 지우고 아랫부분 지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돌아가세요. 자, 작업 순서 변경하기 마지막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작업을 완벽하게 소모지가 아닌 이상 작업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언도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러쉬 가지고 이 보라색을 가지고 드로잉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안 이쁜 것 같아요. 작업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보드에 컨트롤 Z를 이용하면 작업이 한 단계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포토샵에서는 언도 기능이 단 1회밖에 허용이 안 돼요. 즉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작업이 돌아와 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겠죠. 작업 순서를 한 단계가 아닌 여러 단계 뒤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 작업자가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에디트에 가면 언더 기능 바로 이게 바로 컨트롤 Z입니다. 한 단계밖에 못 들어가는 거. 근데 요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스텝 포워드, 스텝 백워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얘는 무한대로 뒤로 돌아 무한대는 아니고요. 많은 단계를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백워드를 누르면 자, 한 번 누르면 뒤로 돌아갔죠, 한 번. 그다음에 또 한 번 뒤로. 또 한 번 뒤로. 다시 앞으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스텝 포워드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스텝 백워드와 스텝 포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뒤로 돌릴 수도 있고 앞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꼭 굳이 이렇게 에디트에 가서 명령을 들어가기가
그죠? 명령 들어가면 작업이 늦어지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는데요. 단축키 알아보니까 스텝 백워드는 컨트롤 알트 Z고요. 그다음에 스텝 포워드는 컨트롤 시프트 Z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Z 누르면 작업이 뒤로 돌아가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Z 누르면 다시 작업을 앞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도 기능은 포토샵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한 단계 뒤로 돌아가서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99%는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스텝 포워드와 스텝 백워드 컨트롤 알트 Z 이용해서 작업을 뒤로 돌릴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 Z 이용해서 작업을 앞으로 돌릴 수 있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이 기능을 여러분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포토샵의 기본적이지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이미지 합성을 하던, 이미지 보정을 하던, 드로잉을 하던, 리터칭을 하던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을 다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빨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끊어가면서 실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